용적률 게임에도 큰 게임이 있고 또 작은 게임이 있어요. 마이너리그와 메이저리그가 있죠. 주로 대단지 아파트 혹은 대규모 복합 개발 이런 것들이 이제 큰 게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게임에서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모든 땅에는 정해진 용적률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높은 용적률을 반영한 개발 계획을 가지고 정부하고 협상을 해서 그 개발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정부가 그거 해주나요? 해줍니다. 왜냐? 그 용적률을 높여주는 대신에 땅의 일부 혹은 지은 건물의 일부를 지자체에다가 기여를 해요. 이걸 이제 어려운 용어로 공공기여라고 하는데 말하자면 사적 이익과 공적 인프라를 서로 주고받는 거죠. 정부 입장에서는 특별히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게다가 정부에서 해야 될 공공 인프라, 도로, 공공시설 이런 것까지도 민간이 개발해서 그걸 받는 거니까 서로 좋은 거죠. 지는 사람이 없네요, 이 게임은. 예, 그렇죠. 근데 마이너리그 작은 게임들은 우리 주택가 있죠. 골목길이 주택가에서 벌어지는 게임들이에요. 주로 다가구, 다세대 주택, 흔히 우리가 빌라라고 부르죠. 혹은 상가주택, 혹은 근린생활시설 이런 작은 데서 벌어지는 게임을 우리가 작은 용적률 게임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에서는 법에서 정한 그 용적률의 한도를 넘어서는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벽에 창호를 아까처럼 이렇게 막아서 내부의 창고나 수납장으로 쓰는 경우 혹은 옥탑방을 막아서 방으로 쓰거나 세를 주는 경우 혹은 지하방의 높낮이를 조정해서 거기를 임대로 주거나 모호한 영역에서 게임을 벌이는 거죠. 이것이 이제 작은 용적률 게임인데 저런 시장들은 사실은 건축 디자인, 건축 설계 교육을 보던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나가서 밖에 나가서 참여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니었어요. 우리 흔히 집장사 혹은 집장수라 하죠. 이런 분들이 하던 영역이에요. 그런데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건축가들이 저 시장에 뛰어들어가요. 그래서 용적률의 마이너리그의 새로운 어떤 현상들이 벌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그림을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상하게 생겼죠. 네. 배불뚝이 항아리처럼 생겼죠, 그죠? 그래서 저 건물을 보면서 건축주가 저런 취향을 갖고 있었나 보다. 혹은 건축가가 뭐 저런 데서 미학을 찾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철저하게 치밀한 그 셈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저런 골목길에 있는 땅은 여러 가지 조건이 또 있어요. 우선 집을 지을 수 있는 이 땅의 그 경계부가 도로에서 얼마가 떨어져야 되고 그림에서 보듯이 이렇게 사선이 두 개가 있죠, 이렇게. 네. 도로 사선 제한 혹은 일조권을 위한 정북 방향 사선 제한.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 사선 안에 건물이 들어가야 돼요. 그거는 옆집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일종의 법의 규칙이죠, 그죠? 그림을 보시면 보라색 부분으로 표기한 부분이 있잖아요. 네. 저 보라색이 뭐냐면 건축물 대장에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1층, 2층, 3층 다 더하니까 193.88 됐으니까 200% 잘 채웠죠. 와, 193.88 열심히 채웠어요. 근데 저 오른쪽에 작은 글씨를 보면 뭐 30, 40 이렇게 있잖아요. 저거는 건폐율이에요. 건폐율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건폐율은 그 땅을 우리가 100이라고 하면 1층의 바닥 면적이 50이라고 하면 땅의 50만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건폐율이라고 그래요. 50. 그러니까 층별로. 네. 그러니까 집을 짓고 난 나머지 땅의 면적이 얼마나 되느냐를 따지는 게 건폐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건폐율이 60%까지 채울 수가 있는데 예. 많이 남잖아요.
아깝다. 아깝죠. 네, 어떻게 제가 하시겠어요? 건물주는 아닌데 좀 아까운데요. 그거 거기-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거기 그러니까요. 처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용적률이 초과되니까 안 되겠죠. 아, 어떡하지? 건축가가 방법을 찾아냅니다. 네. 자, 우선 기둥이 있고 벽으로 막히지 않는 일정한 외부의 공간은 건폐율에는 산입이 되는데 용적률에는 산입이 안 돼요. 약간 뚫린 공간. 그렇죠. 뚫린 공간, 뚫린 공간, 기둥이 공간. 있지만 네. 벽은 없는. 벽은 없는 공간. 근데 그게 뭐 마냥 넓어서는 안 되고 1.5m. 어떻게 보면 사적 공간이긴 하지만 완전히 사적 공간이라도 할 수 없는 반사적 공간을 만들어낸 거예요. 저는 저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의 전통 건축을 보면 처마가 있잖아요. 처마 밑에 공간들 혹은 대청마루의 툇마루의 공간들은 내부 공간도 아니고 외부 공간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이걸 전이 공간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전통 건축은 수많은 전이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가 사찰에 가도 그렇고 궁궐에 가도 그렇고 이것이 우리 도시가 갖고 있는 굉장히 풍광이죠. 그런데 우리가 근대화 과정에서 이 전통 건축이 사라지고 철근 콘크리트 건물로 지면서 안과 밖이 벽 하나로 이루어진 도시로 만들어 버렸죠. 풍부한 건축의 얼굴도 많이 잃어버린 거예요. 저는 이 건축가들이 용적률 게임을 통해서 사적 이익도 충족하지만 저런 전이 공간을 찾아낸 것들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요. 사익을 넘어서 공공성이라든가 친환경성 이런 것들을 획득한 게 용적률 게임, 작은 용적률 게임의 가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요.